네, 김경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도요,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이야기, 후폭풍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현지 여론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종대 교양학부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이후에 우리 정부의 좀 단호한 대응 이런 입장은 나왔는데요. 일본에서는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일단 일본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연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예, 일본에서는 절반 정도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없는 편입니다. 관심이 아예 없다. 예, 아예 없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지지 전당이 없다라는 분들이 역시 50% 정도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사람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나 나머지 50% 중에 그러니까 60% 정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한다. 약간 이것은 교만 분위기를 아베 정권이 계속 7년 정도 만들어왔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좀 세뇌되었다고 할까? 이런 분들은 물론 강약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것은 타당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50% 중에 60%니까 네. 전체로 보면 30%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나머지는 한국에 상당히 의호적이고 그러니까 50% 중에 40% 전체로 보면 20% 정도는 한류를 좋아하고 K-팝 좋아하는 그런 고전적인 한국 팬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제 그러니까 도쿄의 신주쿠 상당히 사람들이 모이는 유흥가에서 200명 넘는 일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사람들은 SNS로 집회를 한다고 알게 되어가지고 네. 자발적으로 모여서 아베의 이번에 수출 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한국하고 연대해야 된다라는 구호를 굉장히 외쳐가지고요. 네. 이러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의 시민들의 움직임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말하자면 정리하자면은 일방적이진 않네요, 여론이. 그죠? 네, 한 50% 그렇습니다. 정도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네네. 나머지 절반 중에 한 60% 정도는 네. 이게 일본 정부의 지금 조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는 또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예. 그러니까 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갈지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생각해 보면은. 예, 네. 그러나 이런 분들은요, 네. 약간 소극적인 아베 정권 반대파가 많습니다. 이유는 현재 정치를 싫어해서 정치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가 싫으면 시위로 나가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촛불 시위라든가 그런 현상을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무관심으로 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정치에 무관심을 하면 독재 정권을 허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사실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속 무관심을 하는지 혹은 어느 쪽에 합류하는지가 사실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무관심으로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조치 이후에 한국 정부의 반응은 좀 강경했습니다. 예컨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예컨대 사토 마사이사 이런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요.
네. 무례하다는 말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극우적인 그런 부류에 네. 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완전히 극우이고요. 예. 그러니까 2012년 그 8월 1일에 한국의 독도 주장에 반대하겠다고 한국의 그 김포공항에 입국한 네. 세 사람 중 한 사람이고 거기서 김포에서 그냥 되돌아갔던 사람 중 한 사람이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의 극우 인사라고 음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발언은 일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상당히 무례한 그쪽이야말로 무례한 발언을 이번에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지금 아베 정부의 주류는 이런 약간 극단적인 극우적인 인사들의 발언권이 좀 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베 정권 자체가 극우파 정권입니다. 네. 그 2000년 초까지 있었던 전통적인 일본의 보수 정권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일본 해위라는 극우 단체가 있는데 그 극우 단체에 속하는 그 아베 정권의 장관들이 60% 이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아베 정권 자체가 이게 극우이고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근대화를 했다라든가 네. 일본은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다. 일본이 아시아에 대해서 전쟁을 감행한 것은 백인 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였다라든가 완전히 그 양심적인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정권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정권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베 정부가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소재에 넘어서서 일반적인 화이트리스트 자체를 우리나라를 배제시켰다. 이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조치, 예를 들면 뭐 금융 분야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지난해 10월쯤부터, 왜냐면 한국의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자 방위로 문제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일본 정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의 반성에 나가서, 먼저 반도체 부품의 금수 이야기를 꺼냈고요. 네. 그 다음에 비자 제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금융보복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드는 굉장히 많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이쪽에서 보면 비자 제한은 일본에서는 오히려 피해가 많고요. 네. 왜냐면 지금도 관광하러 안 가는데 네. 비자를 제한하면 완전히 일본 관광 가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그거는 일본의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셈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융보복 같은 것은 한국의 지금 금융권이 일본보다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은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이지 않다. 어제도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 저에게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주가 보복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떤 것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은 좀 강경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네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폐기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저는 일단 지소미아도 하나의 조항, 20개 이상의 조항 안에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보면 정보 속에 포함되는 군사 기술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일본 쪽에서 어떤
군사 기술 정보가 한국에 여러 정보에 포함되어서 들어올 경우는 그 군사 기술에 대해서 한국에서 개발을 하거나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도 미국하고 지소미아를 맺었을 때 그 조항 때문에 일본의 산업의 발전이 조회된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2007년까지 미국의 지소미아 체결 요구를 거절한 게 일본입니다. 네. 한국은 그러한 부분을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요. 체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참여의 파기라든가 그냥 단순한 연장라기보다 한번 내용을 검토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요. 예. 그것은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일본을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2007년에 일제 아베 정권 때 여러 가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니까 지소미아를 미국하고 처음으로 맺은 것입니다. 네. 그 전에 몇십 년간 일본은 거부를 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참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뭐 방송이나 인터뷰 통해서 이 아베 정부가 지금 이런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주셨는데 네네.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선거용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뭐 평화헌법 개정 얘기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지금 아베 정부가 이런 선택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단기적으로는 선거용이었지만요. 예.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한반도, 네. 특히 남한의 경제적인 성장 아주 눈부시다고 일본은 보고 있고, 네. 몇 년 후에는 1인당 GDP로 일본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발전이 있고, 네. 남한이 또 북한을 돕기 시작하면 한반도가 일본의 영향하에서 벗어나서 침묵하고 하나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것은 뭐 가짜 뉴스인데요. 네. 가짜 뉴스를 상당히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경제적 안보적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아베 정권은 그 한반도를 일본 영향하에 드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막겠다. 그래서 이 참여에 한국의 중심적인 산업 분야를 망가뜨려서 일본의 한국의 경제적인 도약을 막겠다. 네. 일본의 아시아 그 동북아에 있어서의 그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갈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포석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그런 것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